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가져왔고요. 장중에 19만 900원까지 도달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정말 요즘 삼성전자 날개 달린 대신 진짜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가 연휴 끝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환경 설정이 정규장만 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넥스트까지도 좀 넓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거를 좀 풀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 3거래일, 4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상승의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20만 전자의 문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전부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실 삼성전자가 변한 게 없어요. 설 전과 지금, 설 이후에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연휴에도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HBM4에 대한 양산은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 축소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설 전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의 주된 요인은 누구일까요? 자, 수급을 봐야겠죠. 돈이 움직인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어떻죠? 자, 설 전 2월 13일과 2월 19일 자, 이 거래일간 이 주된 상승의 요인은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분들이죠. 개인분들이 매수세를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도 오늘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네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외국인들이 이 지속된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사실 개인분들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사실 뭐 한 달여간 삼성전자를 팔기만 했죠. 자, 3,300만 주가량 물량을 덜어내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과는 관계없이 삼성전자 너무나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자체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3%가량 올라가 주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거의 5% 가까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이례적인 거의 1조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단일 거래일 동안 하루 만에 들어온 자금 코스닥에 들어왔던 날이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만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참여자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실 코스피는 그리 큰 재미를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개인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큰 상승은 주된 요인은 삼성전자의 어떠한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삼전이 내용 좋았던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러면 제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게 뭐였죠? 연휴 기간 동안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다우존스 이 강보합권 S&P 또한 0.5%, 나스닥 또한 0.7%,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나 상승해 주면서 결국엔 또 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소위 말한 하드 캐리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밤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해 보기 전에요. 워낙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인사도 잘 못 들었네요. 바로 이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어떤가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삼성전자에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무한한 신고가를 응원해 본다 라는 뜻으로 댓글로는 신고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초반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려요. 근데 이 왜 그러냐? 유튜브 이 플랫폼 특성상, 이 정책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삼성전자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삼성전자 아직도 사실 저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가 그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종식되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봉이 나올 때마다 결국 돌이켜보면 삼성전자 회복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나왔던 조정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개인분들이죠. 다른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께서 혹여나 흔들리시면서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지 않도록 어떻게요? 제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요.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개인분들께서 거의 700만 주 가까운 매수를 진행해 주셨던 만큼 혹여나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투매하시지 말라고 자 영상이 전파돼야 되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신고가 작성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근데 오늘 제가 영상 중반부에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결국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종목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굉장히 저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딱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간밤에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죠? 금리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이 FOMC 한 줄에 뉴욕 증시가 변동성이 올라갔다. 하지만 마지막은 강세 마감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왜 이 변동성이 컸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 때문이죠.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장중에는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려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가 나왔는지. 자, 미국의 중앙은행, 중앙은행 연준의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가 될 경우에 자 금리의 목표를 인상할 수도 있는 게 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시장 참여자들이 혹여나 금리를 동결 혹은 인하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생각지도 못하게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면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게 2%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치 자체가 물론 2%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지수라든지 아니면 고용 발표 지수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보게 되면 시장이 예측하고 있던 2% 범위 내에서 자 보통 하회 혹은 예상치 정도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켜보면서 발표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우리 선배님들도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자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한때 급락했던 건데 사실 나스닥이 빠지면 우리한테 안 좋죠.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한국 증시도 이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근데 또 장중에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상승 마감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한테는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랑 메타 플랫폼스가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라는 소식에 투심이 자극됐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도움되는 계약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한테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간밤에 엔비디아가 자 몇 퍼센트나 올라갔죠? 1.63% 상승한 채로 마감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좀 많이 올라간 게 중요하죠. 마이크론이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 3대장,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서 마이크론이 올라가지고 엔비디아도 올라가지고 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올라가 주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 내용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사를 또 잠깐 보게 되면 이 헤지펀드의 전설 마이크론 250% 비중 확대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마이크론이 장중에 5%까지도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한 겁니다. 근데 마이크론 주가 올라간 게 왜 좋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좀 드려보자면 사실 이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데이비드 테포가 누군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뒷내용은 좀 중요할 수도 있죠. 이번 분기에 100만 주를 추가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서 마이크론을 보유한 주식수를 150만 주로 늘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죄송해요. 말씀드려보자면 이 월가의 헤지펀드들 이들조차도 자 마이크론 AI 인프라의 확장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AI가 거품이 아니라 이제는 인프라로 투자를 실제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개화기가 지속되어서 이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 단순히 얘만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개인분들이 또 쌈짓돈 들고 오셔서 매수 진행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HBM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 범용 디램에 대한 공급을 놓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HBM에 대한 HBM4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양산도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실제로 HBM4에 대한 물량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보다도 더 먼저 한 발 빠르게 이 양산에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 HBM4에 대한 물량을 누가 더 많이 이익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자, 기존에 가장 큰 고객사였던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요? 구글도 자, 이 HBM 물량 확보에 참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구글, 엔비디아 다음으로 큰 HBM4 고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줄 놓칠 수 없는 게 뭐냐? 당장은 SK 하이닉스가 우세할 수 있어도 장기전, 길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장기간 우상향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에도 납품을 해야겠지만 추가적으로 구글에도 어떤 거요? 6세대인 HBM4 칩이 아니라 HBM4E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구글에다가 먼저 납품을 해줄 수 있는, 결국에는 기술이 삼전이랑 하이닉스 중에서 누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서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은 이거일 것 같아요. 자, 당장은 SK 하이닉스가 우위, 장기전에는 삼성전자가 비중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제시한 동작 속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문한 이 11.7GB 이 요구량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양사가 모두 규격을 맞췄지만 최대 성능은 차이가 있다. 왜냐? 삼성전자가 질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해요. 함세대 앞선 D램을 사용했고, 그리고 로직도 첨단 공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대 성능은 삼전이 더 좋다라는 거. 반면에 하지만 무조건적인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것 때문이죠. 양산 때문이죠. 자, 양산 물량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이 D램은 이전 세대인 D램만큼 많은 물량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M시장에서 틀을 잘 닦아놓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력 공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장기전,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D램의 수요를 안정화하고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차세대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은 또 이거죠. 게다가 두 회사의 HBM4의 최대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HBM4를 활용해서 내놓을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우선적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라고 하면요, 결국 기술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HBM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이닉스에게 밀렸던 이 왕자의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신규 매수 혹은 비중 확대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비중을 조금 더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아까 내용도 보셨듯이 이미 기술은 이겼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경쟁해봤을 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양산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이 양산 결국 될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평택의 이 공장도 다시 재건설 들어갔고요. 자, 공장 라인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정안되면 사실 지금 이 레거시 D램, 범용 D램을 생산 라인을 조금 틀어서 HBM 쪽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너무나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보이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어때요? 주가가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93만 1,000원을 1월 말에 달성하고 나서 특별히 이렇다 할 승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삼성전자 보유한 주주분들로서는 삼성전자 쭉쭉 가줄 수 있도록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신고가 달아주셔야지 삼성전자 쭉쭉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당장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차례가 됐죠. 자,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중점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타이밍. 기회 잘 노리셔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 주에 미국 쪽에 이슈가 있어요. 바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 관련해서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20일 정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2월 말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당장의 상호 관세랑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2월 말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눌리는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신규 매수 타점 잡으셔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거품론이 다소 완화되면서 종식할 수는 없겠지만 함해졌을 때가 최선의 타이밍 타점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이 거시경제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붙여줄 수 있는 이 재료들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 좋다라는 내용들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요, 결국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들고 가셔라 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솔직히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지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이 파생 쪽도 같이 보시게 되면 어떻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를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도 순매수세가 들어와줬네요. 4,200억가량 들어와주면서 한때 3조 5천억까지 마이너스로 찍혔던 게 빠른 기간 동안 2조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단지 이 파생 쪽 어디죠? 옵션 쪽에서도 봤을 때 아직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이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보다 약세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는 정말 외국인들만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삼성전자 보유자의 영역인 건 맞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의 매도 타점이 나올 경우, 어떤 경우죠? 이 거시경제적인 리스크, 어떠한 상호 관세가 혹여나 적법하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또 트럼프가 관세 카드 꺼내 들이밀면서 또 우리나라 협박하겠죠? 이때는 또 어쩔 수 없이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이 거품론이 심화된다던가, 자, 이런 내용들 나오면 영상 통해서 바로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축제를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저는 이 삼성전자의 무한한 상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살피고, 그리고 기관 쪽도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삼성전자의 큰 변동성을 줄 만한 이 재료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빠르게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서, 일단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구간에서 물리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정말 어쩌면 일생을 살면서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프라 확장이, 이 개화기 딱 이 초기 시점에 올라가는 지금 같은 상승 추세가 다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점은 언제다? 2월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매수는 관망을 조금 더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께 또 선물을 한 가지 드려야겠죠. 자, 오늘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결국 종목인데, 이거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종목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가 차트도 봐야겠지만 수급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재료도 좋아야 된다. 이 3요소가 다 맞아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배거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간에 쭉쭉 올라가 주지는 못하더라도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든 수급이든 재료든 하나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 되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잡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집중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주식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는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올라가다가도, 자, 이 사이클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력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결국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전에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인수를 시작한 건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요, 올해 삼성전자의 M&A 중심은 전장이랑 로봇 쪽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힌트 나왔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여기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기존에 인수를 했던 이 로봇 사업과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전장 사업까지 동시에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으면서 보완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자, 그 기업, 이 해당 기업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추후에 인수 합병이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자, 집중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결국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로봇과 자동차의 완전 자율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머리에 들어가는 이 AI 칩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머리에 들어가는 AI 칩의 정보 전달을 어디서 받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위주로 처리를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눈을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라이다라는 게 이제는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사업으로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사실 얘네도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고 조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인수 합병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가 3대에 주실 겁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이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얘네가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갔습니까? 최근에 78만 원까지도 도달해 주었는데요. 진짜 4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면 가져갈 수도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딱 이 정도까지만,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이 세계 빅테크 대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한 300만 원만 이게 10배거 달성한다라고 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쯤은요, 공유 받으셔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10배거 후보,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010-9630-2563으로 삼성 문자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시게 되면 실시간 등 매수가, 매도가, 황금손이 보고 있는 타점까지도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에 쭉 보시게 되면 핸드폰 화면이 하나 생겼을 건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선배님들께서 단체 문자 어떻게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받고 계신지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보내드릴 때마다 제 업무용 핸드폰에 넣어드리고 있는 내역을 잠깐 가져와 본 거고요. 자, 여기서 날짜랑 내용 정도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25년 11월 3일날 우리 삼성전자 매도 타점 11만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를 또 차트를 잠깐 또 가져와 보자면 이때가 될 수 있겠죠. 네, 정확히 이때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매수 타점도 드려야겠죠. 11월 7일날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말씀드렸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25년도 11월 25일날 삼성전자 99,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선배님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시고 잘하시는 게 베스트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010-9630-2563번으로 삼성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남겨주시면서 참여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번호 외우기가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간편 문자 발송 링크를 넣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제목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상단에 하단에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더보기 누르셔서 여기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번호를 확인해 보시면 01 뭐라고 나와 있죠?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 010-9630-2563 이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 클릭하시면 따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발송 가능하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궁금하신 점이 특별히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지만, 댓글로 남기기 좀 민망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평단가가 얼마인데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삼전 말고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도 조금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는 안 받으니까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혹은 제가 준비해 놓은 리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발송해 드리면서 대응 방법까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보내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